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제 이거는 자신감하고 아주 이렇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열등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와 아들러를 이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컴플렉스로 이해하기 쉬운데, 인페리오리티와 컴플렉스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인페리오리티라는 것은, 즉 열등감이라는 것은 우월감하고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이고, 컴플렉스라는 것은 자석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거기에 에너지가 뭔가 이게 병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컴플렉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머니 컴플렉스가 있다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어머니를 일찍 잃었거나 해서 그 사람은 이 어머니라는 단어만 나와도 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돈다든가 또는 분통이 터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컴플렉스에 의해서 집어먹히는 것 같은, 즉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컴플렉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정도로 에너지가 강한 어떤 덩어리를 우리가 컴플렉스라 그래요.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인페리오리티, 열등감이라는 거는 이 자신 없음, 이 자금, 왜소함,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열등감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은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아들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자기 이론을 막 내놓고 꿈 분석이라든가 또 사람들에게 있는 성 욕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상당히 뭔가 이 무의식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 그래갖고 이 수요 서클,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공부하는 서클에 와서 함께 연구 이제 논의했던 이론이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들러, 융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들러는 이 프로이드 이제 가까이에 가서 그 정신 분석학의 2대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들러가 이렇게 볼 때 프로이드가 너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성적 그 에너지, 리비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아들러는 뭐 그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뭔가 이 과거에서 뭔가를 찾기보다는 이 미래, 어떤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견해를 피력해요. 즉 프로이드는 어떤 행동의 원인을 과거의 어떤 상처로 돌리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고자 했는데, 이제 아들러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뭐를 목표로 어떤 취지에서 그러한 거를 할 수 있다, 즉 의도나 목표, 미래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놔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증상들이 다 2차 이득을 추구한다라고 봤던 반면에, 2차 이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주변에서 아픈 사람에게 요구를 못 하지요. 좀 봐줘요. 아프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뭔가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을 표출함으로써 이게 취하게 되는 2차 이득인데, 그 아들러는 증상은 그런 2차 이득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목표를 갖고자 한다. 그 이상의 목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자기가 강해지고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증상을 내보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우월해지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다든가 이제 이런 거겠지요. 자,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어떤 프로이드가 주장했듯이 성적인 만족보다는 오히려 우월해져서 자기가 안전해지고자 하는 이 안전 추구가 더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떤
생물학적 차원에서 너무 머물렀지만 아들러는 건강한 성격이라는 것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의 이 밸런스를 잡는 것만이 아니라 일 또는 사랑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는 것이 그 건강한 성격이다. 자,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이드는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속성, 구조 이론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데 이드가 강하냐, 에고가 강하냐 이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들러는 뭐 그런 것들보다도 그 사람이 출생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그 사람이 자라났던 그 경제 여건이 어떠냐 이런 외부 요인들이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의 방향 또는 그 사람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또는 그 사람의 살아가는 스타일, 즉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다 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프로이드나 융만큼 이 각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프로이드나 융은 리서치,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들러는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대중 강연 같은 것들을 많이 다니면서 이 상식적 수준에서 호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아들러의 영향은 이렇게 뒤로 이제 좀 처지고 그랬었는데 뒤늦게 이 사람의 주장, 견해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람의 어떤 업적이 이렇게 조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들러는 어떤 점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나왔던 네오프로이디언들이라고 하는 사람네들은 이제 신정신분석 학파라고 일컬어지는 이네들은 그 어떤 증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적인 요인보다도 외부 요인으로서 인간관계, 특히 모자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러한 네오프로이디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아들러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상당히 사회적인 요인, 또 행동의 목적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주 이론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이제 자그마한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갖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애를 쓰고 분투를 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성격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게 그전에는 그 의존 기간을 뭐 한 대여섯 살까지 키워주면은 많이 컸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제 점점 이게 배워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까지는 아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게 키워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하여튼 어쨌든 그 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열등감을 이제 우월한 방식으로다가 자기를 발달시켜 가는데 예를 들면은 말더듬이가 있으면은 축자사자 교정을 해서 웅변가가 되는 것은 다이렉트로 도전을 해서 이룩하는 거고 이게 말더듬이가 그 대신 공부를 아주 잘해서 그거를 커버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이렉트로 극복하고자 하느냐 또는 우회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느냐 이거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이 보상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절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자신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게 그만 잘못되거나 또는 과잉으로 되면은 나 잘났다 하는 이 우월감에 이제 빠져서 이 병리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열등감을 다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만큼 적절하고 합당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이 타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요.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만 이것이 이 잘못되어서 부족하면 열등감 그 자체로 쭈그러져서 지내고 이것이 너무 과잉으로 되면은 이 우월감에 빠져서 도리어 주변을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본래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 발달시키느냐 이게 주요 이슈로 나오지요. 이거를 이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부모님이 상당히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키워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너무 과잉으로 보호를 해주면은 성장이 안 되고 또 너무 결핍을 시켜주면 오매불망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도 이 열등감에 너무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이게 이제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처시라는 것들을 이거를 이제 배워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관계에서 움츠려들면 안 되고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 적절성을 익혀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에는 그때는 이제 하는 수 없이 상담자를 찾아와서 상담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는 그 사람의 우월한 어떤 점을 보고 그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속에서 너무 과하면 조금 지적을 해서 눌러주고 부족하면은 이렇게 격려를 해서 이제 복돋아 주는 건데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담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학이에요. 이제 상담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냐 하면은 관계 속에서 이 제대로 열등감을 근사하게 발전시키지 못했던 사람, 이제 부모 관계가 현찮다든가 또래 관계가 현찮다든가 관계 속에서 골병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서 돋을 건 돋우고 조금 누를 건 눌러주는 식으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원활해지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금 본인의 일상생활 관계, 가족 관계든지 직장 관계든지 이웃과의 관계든지 그 관계 속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제 관계에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열등감이라는 것을 잘 발전시키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양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부인이 왔는데 이 양반은 딸만 내딛는 집에 그 셋째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맞이래서 뭐 그냥 둘째는 아쉬워도 똘방지대예요. 또 자기는 셋째였고 넷째는 막내여서 또 그런 대로 애교스럽게 컸는데 셋째인 자기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이 자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열등한 위치였는데 이런 위치에서 이게 적절하게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거를 극복했었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은 어디 기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을 그 방치된 속에서 이 발전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이 사람을 두루두루 사귀지 못하고 꼭 한 명 또는 두 명하고만 사귀는데 한두 명하고 사귀니까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에게 이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 또 고립돼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누구를 자꾸 원망하게 되느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부모와 거의 왼수 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 자기가 열등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누군가를 자꾸 탓하게 되니까 이 가족도 이제는 돌보려고 하지를 않게 되는.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도우려고 해도 이 양반이 저한테 와서도 저를 얼마나 이게 트집을 잡는지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다가 이제 유료 상담이니까 이 지속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된 적이 있는 이런 아쉬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한 또 다른 남자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에 비해서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니까 이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차피 공부 머리는 없다. 돈을 벌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쫓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벌써 이 애들에게 뭘 필요한 거를 갖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죠? 참 지독하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꽤 벌었는데 그만 공부 못했던 이런 열등함을 공부로 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적절해야지 됐지만 그쪽으로 너무 엎어지듯이 가버리니까 이는 내중에 돈을 꽤 벌었는데도 그 습성상 돈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돈도 꽤 있고 그래서 저 따르는 여자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조금 뭘 사면은 그걸 갖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 부인이 결국은 바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때 이제 막 화들짝 놀라서 이 돈이고 뭐고 그다 허망한 휴지 조각 같이 느껴진다 이래갖고 왔던 적이 있는데 이 경우는 보상이 너무 과해갖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꼬마에서부터 크니까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열등감을 적절하게 잘 극복하는 게 우리 삶의 과제이기도 한데 그게 적절해야지 너무 부족해도 열등감에도 못 벗어나고 너무 과하면은 이게 또 병리적인 상태로 과도하게 우월의식을 갖고 참 이게 곤란한 게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각자 내 부족함 이거를 어떻게 잘 극복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잘 극복되었던 하나의 지표가 타인에 대한 배려, 즉 사회적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의 여부로 이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생각하셔서 자신의 성숙도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